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 서울에서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한미동맹을 위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미국 의원들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특히 한국계 의원들은 평화 통일을 바라지만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영김 하원 의원은 24일 글로벌 평화재단과 미주통일연대, 원코리아 파운데이션이 공동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한국의 통일이 평화롭게 이뤄지길 바라지만 맹목적으로 이런 꿈을 이룰 순 없다면서 비핵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김정은 체제의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며 북한의 비핵화 주장을 국제사회는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 order to move towards that future, there must be a complet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must also have the ability to independently verify any claims of denuclearization. 김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도 계속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국무부 내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GK 버러필드 하원 의원도 북한에 가족을 둔 비극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북한의 무모한 지도자에 의해 전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바로 자신이 속한 하원 외교위원회가 한반도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라며 한반도 상황은 새로운 접근법과 혁신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situation must come to a resolution with new approaches and innovative approaches. 한국과 북한의 이상가족 상봉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영김 의원과 또 다른 한국계 초선인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상가족 상봉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They are getting all old. I think it's time to open them up and let them meet their families that sisters, brothers, and mother, father maybe passed away already. 두 의원은 또 한국계 미국인 의원으로서 미국과 한국 의원들 간의 교류를 공식화하는 데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민주당의 롭 위트만 의원도 이상가족 상봉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위트만 의원은 현재 미국의 입장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과거 독일 통일을 위해 베를린 장벽에 섰던 것을 연상시킨다며 한반도의 경우 미국이 38선에 서서 이상가족 상봉을 보게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의 미국 함정 푸에블로호 납포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3억 달러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원고 측은 북한 자산 몰수 등 본격적인 배상금 회수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조원들은 북한이 강제로 끌고 간 푸에블로호 반환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가족 등을 대신해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2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MSK 로펌의 마크 브레빈 변호사는 25일 BOA에 정의가 실현됐다면서 큰 난관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승조원 등에게 23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이 실질적으로 전달되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Justice is served insofar as the courts are concerned, and then the question comes next of what portion of the judgment will the plaintiffs receive, and when they do begin to receive a portion of their judgments, it will be obvious to everyone that yes, justice has been served. 앞서 미국 연방법원은 24일 생존에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 49명과 가족 또 유가족 등 총 171명에게 북한이 23억 1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푸에블로호 납포 사건은 1968년 1월 13일 북한이 한국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 무장한 군부대원 31명을 난파했다가 1명만 살아남고 29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이틀 뒤인 1968년 1월 15일 벌어진 일로 북한군이 동해상에서 미국 해군 정찰함 푸에블로호를 강제 납포해
승조원 80여 명이 1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고 납포 과정에서 미군 측에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은 지난 2018년 2월 북한 억류 기간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판결 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인데 브레빈 변호사는 배상금 환수를 위해 당장 미국 정부에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보상금은 1인당 최대 2천만 달러입니다. 브레빈 변호사는 승조원들이 이번 판결과 별도로 북한에 남겨진 푸에블로호가 하루빨리 미국으로 돌아오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o one additional thing that can happen that would give peace of mind to the crew is if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could find a way to get the Pueblo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It's been an issue of concern for the crew forever. 한편 푸에블로호 생존 승조원이었던 던 페파드 생존 승조원 모임 회장은 로펌 측이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마침내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해 인정을 받아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사망한 승조원 허먼 볼드리치 씨의 딸인 캐서린 소토 씨도 아버지의 억류로 모든 가족이 고통을 받아왔다며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정의가 실현됐고 이 모든 게 마무리됐다는 걸 알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성킴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이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지지를 촉구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유엔 인권이사회 화상 연설 이후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화상 협의를 하고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협의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을 포함해 앞으로 미한 간 각급에서 밀도 있는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행과 노규덕 본부장의 이번 화상회의는 지난 18일 미한일 3자 회담 이후 일주일 만이며 24일에는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화상연설을 통해 각국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문제에 관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 인권 결의안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중국인 기독교인 장문석 씨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5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북한이 중국 이름 장웬샤이로 알려진 장문석 씨를 지난 2014년 11월 납치했고 북한 주민들과 신앙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15년형을 선고했다면서 장 씨와 북한에서 신앙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모든 사람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따르면 장문석 씨는 중국 창바이 지역에서 한충렬 목사와 함께 북중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탈북민들을 지원했고 탈북민들이 원할 경우 자신의 신앙을 소개했고 여러 탈북민들이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후 장 씨는 2014년 11월 북한으로 납치됐고 15개월 후 한 목사는 창바이에서 살해됐습니다. 장 씨는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며 이후 다른 수감자들이 그를 직접 만났거나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외교 무대에 미국이 복귀했으며 다자주의가 복원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25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사무총장 신임장 제정식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은 인권 증진 문제와 유엔 개혁 등 당면한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동맹국들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이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된다며 많은 할 일이 있고 또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사회계급 제도인 성분제도는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과 흡사하며 북한 내 만연한 인권 유린은 이 같은 성분제도에서 시작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25일 보고서에서 북한의 성분 제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는 하나의 무리가 다른 무리에 대해 억압을 행사하고 식량이나 의약품 등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인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아파르테이트와 이 성분의 사회계급 제도와 연관된 반인도 범죄는 각각 남아공의 국민당과 북한의 노동당의 정치적 목적과 정책, 관행을 실행하기 위해 저질러졌으며 두 나라의 제도는 특정 계층을 억압하고 기회와 권리, 혜택을 부정하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